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매일 뉴스에서는 늘어나는 기대 수명과 부족한 연금 이야기가 끊이질 않죠. 은퇴 후 30년, 4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쏟아지는 금융 상품과 정보는 머리만 아프게 할 뿐 정작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딱 두 가지만 제대로 준비하시면 여러분도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1. 노후 자금 얼마나 필요할까?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요? 막연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목표 없이 무작정 돈을 모으는 건 마치 목적지 없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함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나에게 맞는 노후 생활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해외여행을 즐기고 싶은지, 취미생활에 투자하고 싶은지, 아니면 소박하게 살고 싶은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크게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해외여행을 즐기는 김 여사님 70세. 김 여사님은 매년 이번 해외여행을 떠나고 취미인 골프도 꾸준히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소박한 삶을 꿈꾸는 박 선생님 65세. 박 선생님은 은퇴 후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월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이 사장님 68세. 이 사장님은 은퇴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경우 자녀 지원금까지 고려하여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상황과 희망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노후 자금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어떻게 돈을 모을까? 효율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목표 생활비를 계산했다면 이제 어떻게 돈을 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축만으로는 부족하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금리 시대의 저축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저축만으로는 돈을 잃는 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하지만 투자라고 하면 무조건 위험하고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올바른 지식과 전략을 갖춘다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습니다. 투자는 어렵고 위험하다. 이런 편견을 버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례 1. 30대 직장인 어씨. 어씨는 매달 50만 원씩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은퇴 시점에는 복리 효과를 통해 2억 원 이상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2. 40대 자영업자 B씨. B씨는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하여 매년 꾸준한 배당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노후 생활비의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재투자를 통해 자산을 더욱 불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례 3. 50대 주부 C씨. C씨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연금 형태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투자는 나이, 직업, 투자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노후 준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한 딱 두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하기, 효율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노후 준비가 조금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으셨나요? 물론 노후 준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당장 노후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김 여사님의 욜로와이오에로 은퇴를 위한 맞춤형 노후 설계.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 전문가 김재무입니다. 오늘은 70세 김 여사님의 사례를 통해 활동적인 노후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노후 설계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김 여사님,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김 여사님은 매년 이번 해외여행을 즐기고 주 2회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등 활동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김 여사님께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요? 김 여사님처럼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려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여사님께 필요한 노후 자금은 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김 여사님의 자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꼼꼼히 분석하여 맞춤형 노후 설계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김 여사님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계시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희망하는 노후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김 여사님을 위한 맞춤형 노후 설계 전략 3가지. 1주택 연금 활용하기. 김 여사님처럼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별도의 자금 마련 없이도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인연금 추가 가입하기.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여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3분산 투자로 자산 불리기.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김 여사님,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과도한 소비는 금물.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인 지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세요.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이어가세요. 은퇴 후에도 사회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보내세요. 김 여사님, 희망찬 미래를 응원합니다. 김 여사님처럼 활동적인 노후를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며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 김재무가 김 여사님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박 선생님의 전원일기 같은 은퇴 150만 원으로 충분할까? 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기자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65세 박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소박한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노후 설계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 어떤 노후를 꿈꾸시나요? 박 선생님은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 꿈이시죠. 그렇다면 박 선생님께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얼마일까요? 박 선생님처럼 소박한 삶을 꿈꾸는 분들은 월 150만 원 정도의 생활비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150만 원 정말 충분할까? 꼼꼼히 따져보자.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 생활을 시작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지 비용. 시골집은 도시 아파트보다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난방비, 수도 요금, 보일러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응급 상황 발생 시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비.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골에서는 자가용이 필수입니다. 차량 유지비, 기름값 등 교통비 지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가 활동 비용. 텃밭 가꾸기 외에도 여행, 취미 활동 등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박 선생님을 위한 맞춤형 노후 설계 전략 3가지. 1. 귀농 귀촌 지원 정책 활용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영농 정착 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주택 유지 비용 절감 노력. 태양광 발전 설치, 단열 강화 등을 통해 주택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재배하면 식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 관리에 힘쓰기.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박 선생님, 이런 점은 주의하세요. 낭만적인 환상은 금물. 전원 생활은 도시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의 교류. 시골 생활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의 교류입니다.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학습.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활력 넘치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세요. 박 선생님, 소박하지만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박 선생님처럼 소박한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족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기자가 박 선생님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 이 사장님, 왜 은퇴 후에도 자녀를 지원하시나요? 이 사장님은 평생 자녀 교육에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이 사장님의 가장 큰 행복이었죠. 하지만 은퇴 후에도 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은 자녀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결혼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등 목돈 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 지원금까지 고려하면 월 25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녀 지원, 노후 파산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자녀에 대한 이 사장님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한 경제적 지원은 이 사장님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부족. 자녀 지원에 너무 많은 돈을 쓰다 보면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의 위험이 커지는 것이죠.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 저해. 과도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관리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 유발. 자녀 지원 문제로 부부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녀 지원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을 위한 현실적인 노후 설계 전략 3가지. 1. 자녀와 솔직한 대화. 자녀에게 현재 경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지원 규모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심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노후 자금 확보에 집중. 자녀 지원에 앞서 본인의 노후 자금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고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 정부 지원 정책 활용.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장님, 이런 점은 꼭 기억하세요. 자녀 지원은 선택입니다. 자녀 지원은 부모의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고 여력이 되는 만큼만 지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자녀의 사랑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돈보다 진심 어린 소통과 이해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노후는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은퇴 후에는 자녀 뒷바라지에서 벗어나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취미생활, 여행, 봉사활동 등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 사장님, 빛나는 황혼을 응원합니다. 이 사장님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녀 지원과 본인의 노후 준비 사이에서 현명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저 박 기자가 이 사장님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